은정 씨가 숙일 때 보였어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네, 뭐가요? 간병복 사이로 아, 환자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분, 저를 어떻게 보고, 제가 은정 씨 집에 어려운 걸 도와드릴게요. 좋아해서 그래요. 벌떡 일어났어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은정입니다. 올해 나이 54, 이혼한 지 7년이 됐어요.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좁은 원룸 부엌에 서서 대학생 딸아이 도시락을 준비하죠.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치. 매일 비슷하지만 정성만큼은 빼먹지 않습니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났어요? 간호학과 4학년인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응, 괜찮아. 너는 더 자도 돼. 내년이면 취업인데 엄마 고생 덜어드릴게요. 착한 아이입니다. 7년 전 남편이 회사 후배랑 바람 피워서 이혼했을 때 이 아이 때문에 버텼어요. 지하철 3호선 1원역에서 출근길에 오릅니다. 대치역, 하겨울역을 지나 매봉역에서 내리는 게 제 일상이에요. 12년째 반복하는 출근길입니다. 마트 계산원 3년, 카페 서빙 2년 하다가 간병인 자격증을 땄어요. 지금은 12년차 베테랑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매일이 힘듭니다. 월 수입 280만 원. 거기서 월세 55만 원 나가고 딸 학비 보태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나도 한때는 예쁘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그저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여자로서의 제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간병인 코디네이터 김 과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 선생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강남구 도곡동 대형병원 VIP 특실이에요. 일당 30만 원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만 원이요? 네, 보통의 3배죠. 장기 전담이라 최소 3개월은 해야 하는데 가능하세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30만 원 곱하기 90일, 2,700만 원. 딸아이 취업 준비금에 전세자금 보태면 딱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박 선생님이면 잘하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5층 VIP 특실, 복도 끝자락에 있는 병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0평은 좋게 되는 넓은 공간, 환자 침대는 물론이고 보호자용 침대, 가죽 소파, 냉장고, 개인 욕실, 그리고 작은 발코니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우리 집 원룸 3개는 되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병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지금은 침대에만 누워 있어서인지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간병인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보지 마.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말 걸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해.
차갑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12년간 온갖 환자들을 다 봤기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네, 불편하신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병실 한쪽에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미리 귀띔해준 정보가 떠올랐어요. 이 환자는 한성그룹 회장의 차남 유재민. 스키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석 달째 침대 신세를 지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거의 안 온다는 거였습니다. 병실을 둘러보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문병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꽃 한 송이, 과일 바구니 하나 없는 텅 빈 병실. 이렇게 넓고 호화로운 공간인데 이상하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돈은 많은데 외로운 사람이구나.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사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척추 손상 환자분은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시끄러워 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12년 동안 별의별 환자 다 봤지.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재민 씨가 처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물 좀 주세요. 네, 바로 드릴게요. 물컵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민 씨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어요.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커튼을 열어 아침 햇살을 병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침대 시트를 갈아드릴게요. 몸을 한쪽으로 돌려드릴 테니 힘을 빼고 계세요. 네. 평소처럼 침대 시트를 교체하기 위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환자의 얇은 환자복 아래로 무언가가 아주 명확하게 솟아올라 있었거든요. 이불까지 밀어 올릴 정도로 큰 크기였습니다. 저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년간 간병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남자 환자들의 경우 아침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7년 만이었어요. 이혼하고 7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남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이불을 더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척추 손상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통제할 수가 없어서. 저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전문가답게 대응했습니다.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건강하시다는 증거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시트 교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은 전혀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어요. 나 왜 이러지?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치며 재빨리 시트 교체를 마쳤습니다. 다 끝났어요. 편히 누워 계세요. 병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7년이야. 7년 만인데. 나도 여자인데 미친 거 아니야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이미 제 안에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더 큰 일이 시작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매일 아침이 두려워졌습니다. 2주째 월요일 아침 7시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주무시는 동안 불편하신 곳은 없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커튼을 열어 아침 햇살을 들이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려고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또였어요. 지난주와 똑같았습니다. 얇은 환자복 아래로 명확하게 솟아올라 있는 모습. 죄송합니다. 재민 씨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건강하시다는 증거예요. 똑같은 대답을 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시트를 교체하는 내내 시선이 자꾸 그곳으로 향했어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나 정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2주째 수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오늘은 침상 목욕 시간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물수건을 여러 장 준비했어요. 환자복 단추를 풀고 상체를 드러냈습니다. 예전에 운동을 많이 했는지 근육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물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시원하세요? 네, 좋아요. 재민 씨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등을 닦기 위해 몸을 옆으로 돌려드렸습니다. 몸을 깊이 숙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민 씨의 반응이 유난히 심해졌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등을 다 닫고 다시 반드시 눕혀드렸습니다. 아래쪽은 환자분이 직접 하실 수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래도 민감한 부위니까요. 손이 안 닿아요. 은정 씨가 좀,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도 제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새 물수건을 물에 적셔 꼭 짰습니다. 환자복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재민 씨의 몸이 명확하게 반응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통제를, 괜찮아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물수건이 닿는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최대한 빨리 하지만 조심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황급히 대야를 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나 지금 뭐 한 거지?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좀 더워서요. 화장실로 가서 또 찬물로 얼굴을 식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54살 아줌마가 왜 이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오늘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어요. 7년이야, 7년 만인데.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민 씨 반응이 왜 저렇게 심했지? 내가 몸 숙일 때 뭘 봤나?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채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3주째가 됐어요. 매일 아침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침상 목욕 시간마다 긴장되는 분위기. 재민 씨도 저를 의식하기 시작한 게 느껴졌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3주째 되던 화요일이었습니다. 은정 씨,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어요.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보여요? 잘 어울려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병실 안에 미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3주째 목요일 오후 3시, 침상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등을 닦기 위해 재민 씨를 옆으로 눕혀드렸어요. 물수건을 들고 침대 쪽으로 몸을 깊이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간병복 앞자락이 완전히 벌어지면서 속이 다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저 등을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재민 씨의 반응이 극도로 심했거든요. 온몸이 떨리고 숨을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떨리는 목소리로만 대답했어요. 등을 다 닫고 다시 반드시 눕혀드렸습니다. 재민 씨는 계속 천장만 바라봤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푹 쉬세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재민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환자가 간병인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담긴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4주째가 됐습니다. 재민 씨와 저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4주째 수요일이었어요. 저녁 7시쯤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4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명품 가방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세요? 수고하시네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잠깐 나가 계셔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또 사고 났다며? 스키 타다가? 미안해. 오랜만이야. 혜원아. 미안하긴요. 우리 이혼한 지 5년 됐어요. 이제 남이에요. 전처였구나. 병원에서 연락 와서 온 거예요. 가족 연락처에 제 번호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요. 결혼한 4년이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술, 도박, 여자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형님도 이제 포기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데요. 미안해. 사과도 이제 필요 없어요. 건강 챙기고 잘 사세요. 전 이만 갈게요. 15분도 안 돼서 김혜원 씨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재민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네. 물컵을 건네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어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도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이틀 후 금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초반 남성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재민아, 형이 다 많이 아팠지? 형이었습니다. 형 와줘서 고마워.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재활 잘하면 곧 퇴원 가능하대. 다행이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민아, 정신 좀 차려라.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번에는 제발 재활 열심히 하고 사람답게 살아. 술 끊고 제대로 된 일 좀 해봐. 미안해. 형 노력할게.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돼. 넌 이제 49야. 언제까지 이럴 거냐? 행동으로 보여줘. 30분 정도 있다가 형이 떠나기 전 저를 잠깐 불렀어요. 간병인분, 제 동생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돌보겠습니다. 성격이 좀 괴팍하죠? 가족들도 손 놓은 애입니다. 이거 커피라도. 봉투를 건네려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이에요. 형이 떠나고 나서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는데 재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정 씨. 네, 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가족들도, 전처도 아무도 안 와요. 환자분. 형은 의무감에 오는 거고. 은정 씨만 유일하게 저를 사람처럼 대해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9세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처음으로 재민 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환자분, 많이 힘드시죠? 은정 씨. 괜찮아요. 다 좋아질 거예요.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어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5주째가 됐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자세를 바꿔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은정 씨. 할 말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요즘 저 은정 씨 때문에 더 힘들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은정 씨가 너무 좋아서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환자분, 그런 말씀, 알아요. 이상한 거. 근데 진심이에요. 이혼하고 5년 동안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은정 씨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리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뭔데요? 긴장이 됐어요. 은정 씨가 숙일 때 보였어요. 네, 뭐가요? 간병복 사이로 안쪽이.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시트 갈 때도 그때 완전히 보였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반응이 그렇게 심했구나. 아,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근데 솔직히 그때부터 은정 씨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간병인이 아니라 한 여자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은정 씨, 네,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분, 저를 저도 집에 관하여 많이 도와드릴게요. 저한텐 큰 게 아니에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은정 씨 좋아해서 그래요. 그냥 은정 씨한테 피해 줄까봐. 저 정말 3개월째 혼자서는 할 수도 없고 미칠 것 같아요. 말을 잇지 못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일원동 원룸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딸아이 취업 준비금, 전세 보증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나도 솔직히 궁금했잖아. 7년이야, 7년 만인데, 나도 여자인데,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실로 향했어요. 다음날 아침 6시 30분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곡동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에서 심호흡을 계속했어요. 후후 매봉역에서 내려 병원까지 걷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15층 병실 문을 열었어요. 재민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은정 씨 이른 시간에. 재민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어제 말씀하신 거 한 번만이에요. 재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침착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돈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환자분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궁금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7년 만이니까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절대로. 은정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밤 11시가 되면 야간 간호사 순찰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저녁 6시 일원동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왔네? 저녁 먹고 가. 아니야. 야간 근무 있어서 잠깐 들렀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가방에 조심스럽게 준비물을 넣었습니다. 밤 10시 50분 다시 병실로 돌아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야간 간호사 마지막 순찰이 막 끝난 시간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정 씨, 재민 씨, 조용히 병실 문을 잠갔어요. 15층 끝자락 VIP 특실 이 시간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떨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가방에서 준비해 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병실 조명을 가장 어둡게 조절하고 커튼을 완전히 쳤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희미한 야경만 보였습니다. 침대 옆 의자를 가져다 앉았어요. 눈을 감으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전문 간병인이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순간 조심스럽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작할게요. 그때 알았습니다.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저에게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 재민 씨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정 씨. 이제 좀 편하세요?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네, 은정 씨 덕분에. 재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밤 여기 계셔줄 수 없나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옆에 있어 달라고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습니다. 불을 끄니 어두워지는 병실. 재민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 간병인 생활에서 처음이에요. 윤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됐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혼자 살며 감정을 억누르고 딸 뒷바라지만 생각했던 7년. 여자로서의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화요일 밤, 금요일 밤. 2번 더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밤 11시에 병실에 남았어요. 은정 씨. 네,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마음을 나눠도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지만 이미 선을 넘은 마당이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재민 씨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어요. 7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오래전 잊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정 씨. 재민 씨, 그날 밤 오래 서로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은정 씨. 일하신 급여는 보내드릴게요. 계좌 알려주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거절했습니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깨달았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간병인과 환자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 사이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밤 저녁 식사 후 조금 더 남아 환자를 돌봐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3주째 되니 편안해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전문 간병인과 환자였어요.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싶으세요? 은정 씨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환자분이 드시고 싶은 걸로 해야죠. 아니에요. 은정 씨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어요. 예전처럼 거칠던 재민 씨는 사라졌어요. 다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재민 씨가 말했어요. 은정 씨 할 이야기 있어요. 네, 뭔데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은정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바람 폈어요. 7년 전 일이에요. 회사 후배 여직원이랑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죠. 목이 약간 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오히려 혼자가 편해요. 딸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재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재민 씨는요? 왜 이혼하셨어요? 저도 비슷해요. 전처가 떠난 이유도 제가 막내 아들이었으니까요. 형은 회사 후계자로 키워지고
저는 방치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한테 무시당했죠.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넌 필요 없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항했어요. 술, 도박, 여자, 결혼도 사랑 없이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었죠. 당연히 잘 될 리 없었어요.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재민 씨는 막내 아들이 아니에요. 은정 씨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봐요. 가족들은 저를 실패작으로 봐요.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도 7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딸하고 둘이 사는데 밤마다 혼자 TV 보다 잠들죠. 마트 계산원, 카페 서빙. 제 인생이 이게 다인가 싶었어요. 저도요. 병원에 석 달 누워 있으면서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친구들은 연락도 안 하고 은정 씨 만나기 전까진 그냥 죽고 싶었어요. 재민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낮에도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은정 씨, 오늘 머리 묶은 거 예뻐요. 그냥 평소처럼 한 건데요. 아니에요. 오늘 유난히 예뻐 보여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아까 딸분한테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자랑스러워요. 뭐가요? 혼자 딸 키우시면서 간병 일하시는 거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은정 씨 딸분은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엄마를 두셔서. 목이 뭉클했습니다. 재활 치료도 열심히 하는 재민 씨를 보며 물었어요. 오늘 재활 훈련 많이 하셨죠? 피곤하시겠어요. 은정 씨 때문에 빨리 낫고 싶어요. 왜요?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밖에서 데이트하고 싶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재민 씨를 보며 미소가 나왔습니다. 2개월째 되던 토요일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밤 11시에 병실에 남았습니다. 은정 씨, 네,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재민 씨, 진심이에요. 이혼 후 처음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요. 매일 은정 씨 생각하고 보고 싶고.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린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뭐가 달라요? 나이, 직업. 그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린 둘 다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서로한테 위로가 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재민 씨가 좋아요. 재민 씨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재민 씨는 재벌이고 저는 간병인이에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해요. 우린 서로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오래 함께 있었습니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어요. 척추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평생 이렇게 있고 싶어요. 재민 씨,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낀 적 없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재민 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그 후로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밤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낮에는 여전히 전문 간병인과 환자였어요. 하지만 눈빛과 손길에 담긴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민 씨의 재활 의지도 더 강해졌어요. 오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회복이 빠르다고. 정말요? 대단하세요. 다 은정 씨 덕분이에요. 빨리 나와서 밖에 데이트하고 싶어요.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2개월 반째가 됐어요. 은정 씨, 오늘 뭐 입었어요? 예쁜데. 그냥 평소 입던 옷인데요. 은정 씨가 입으면 다 예뻐요.
이런 달콤한 대화가 일상이 됐습니다. 딸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 연애 같았어요. 재민 씨의 회복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어느 날 물리치료실에서 돌아온 재민 씨가 말했어요. 은정 씨, 저 좀 봐요. 휠체어를 혼자 조작하고 있었어요. 조이스틱을 움직여 병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하시네요. 은정 씨 덕분이에요. 보고 싶어서 빨리 낫고 싶었거든요. 49세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밤 11시 야간 간호사 순찰이 끝났어요. 복도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평소처럼 병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오늘 재활 훈련 많이 하셔서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은정 씨 보니까 다 풀려요.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은정 씨, 사랑해요. 저도요, 재민 씨.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아? 형의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간이 침대 쪽으로 이동했고, 재민 씨는 환자 침대에 그대로 누웠어요. 병실 불이 켜졌습니다. 형, 이 시간에 왜? 재민 씨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회의 끝나고 오는 길에 들렀다. 불 왜 꺼놓고 있어? 형의 시선이 병실을 훑었습니다. 어두웠던 병실, 간이 침대에 앉아 있는 저. 간병인분. 밤 늦게까지 수고하시네요. 아, 네. 환자분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형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재민아, 자려던 참이었어? 네, 형. 그냥 막 자려던 참이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는 형이었어요. 우재훈, 재활 잘 되고 있다며?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휠체어도 혼자 탄다고? 다행이다. 이번엔 정말 정신 차린 거지? 네, 형 열심히 할게요. 저는 구석에 서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푹 쉬어. 나 내일 일찍 여의도 본사에 회의 있어서 가볼게. 형, 이 늦은 시간에 고마워. 문 쪽으로 걸어가던 형이 멈춰 섰어요. 다시 돌아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병인분,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이 늦은 밤까지. 아닙니다. 제 일이에요. 제 동생이 까다로운데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수고비 좀. 지갑을 꺼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을 못하고 얼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들킬 뻔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형이 이 시간에 올 줄은.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가볼게요. 은정 씨,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밤 12시 텅 빈 지하철 3호선을 타고 1원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킬 뻔했어. 진짜 위험한 일이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재민 씨를 포기할 순 없어. 이미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정 씨, 안녕하세요, 환자분. 어색하게 존댓말로 돌아갔어요. 혹시 누가 들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점심때까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오늘은 일찍 가볼게요. 형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간 밤에 남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에만 만났어요. 하지만 서로가 그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음 주 화요일 밤 조심스럽게 다시 병실에 남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네. 형이 토 올 리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지난주에 왔으니까.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어요. 문단속을 2번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도 더 낮췄어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은정 씨.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개월째가 됐어요. 재민 씨의 회복은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물리치료실에서 돌아온 재민 씨가 말했어요. 은정 씨. 저 좀 봐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어요. 5미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제가 다 뿌듯해요. 은정 씨 덕분이에요. 물리치료사도 칭찬했어요.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세요. 이 속도면 곧 퇴원 가능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담당 의사와 상담이 있었습니다. 환자분,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다음 주쯤 퇴원 가능하겠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퇴원이요.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집에서 꾸준히 재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병원 오셔야 하지만 입원은 이제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침묵이 흘렀어요. 재민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은정 씨. 네, 퇴원이래요. 네, 들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퇴원은 곧 이별을 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돕는데 재민 씨가 말했어요. 은정 씨. 퇴원하면 연락하고 지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재민 씨, 이제 새 출발을 하셔야 해요.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냥 석 달간 곁에 있어준 간병인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은정 씨는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재민 씨는 한성그룹 차남이에요. 형님도 계시고 회사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재민 씨한테 짐이 될 거예요. 54살 이혼녀, 대학생 딸 있는 간병인.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현실이에요, 재민 씨. 현실은 중요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은정 씨. 재민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재민 씨. 근데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퇴원까지 남은 일주일.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은정 씨, 오늘 머리 예쁘네요. 내일은 또 어떤 옷 입고 오실 거예요? 사소한 것들까지 기억하려는 재민 씨였어요. 재민 씨는 재활 끝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은정 씨랑 한강 산책하고 싶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이룰 수 없는 꿈들이었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에 더 애틋했습니다. 오래 함께 있는 시간들. 은정 씨 향기 기억할게요. 재민 씨 목소리 잊지 않을게요. 서로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석 달이 3년 같았어요. 저도요. 형이 퇴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재민아, 집에 갈 준비해라. 물리치료사도 집으로 모셔올 거야. 네, 형. 이번엔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네,
형, 열심히 할게요. 저를 보며 말하는 재민 씨였어요. 형도 말했습니다. 간병인 분께도 감사 인사드려야지. 석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내일이면 네. 말없이 오래 함께 있었습니다. 은정 씨 평생 고마울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석 달이었어요. 저도요, 재민 씨. 재민 씨,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어요.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형과 운전기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간 생활했던 공간이 텅 비어갔어요. 저는 묵묵히 마지막 정리를 도왔습니다. 은정 씨, 네, 환자분. 존댓말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재민 씨가 봉투를 건넸어요. 급여는 지금 드릴게요. 약속했잖아요. 봉투를 받아들었다가 다시 재민 씨 손에 쥐어줬습니다. 전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은정 씨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당황하는 재민 씨였어요. 그냥 잘 사세요. 그게 제일 좋은 보답이에요. 정신 차리고 가족들한테 인정받으세요. 술 끊으시고 제대로 된 일 하세요. 재민 씨는 할 수 있어요. 석 달 동안 봤잖아요. 재활도 이렇게 잘하셨는데 인생도 잘하실 거예요. 재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정 씨, 정말 은정 씨 없으면 이제 가셔야 해요. 형이 다시 들어왔어요. 다 챙겼어? 가자. 형, 잠깐만요. 병실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5분간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말없이 오래 함께 있었어요. 은정 씨, 사랑했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재민 씨.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도요. 행복하세요. 은정 씨도요. 마지막 순간을 나눴습니다. 문 밖에서 형의 인기척이 들렸어요. 떨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재민 씨였어요. 형과 운전기사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보는 재민 씨였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창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1층 현관으로 나오는 세 사람이 보였어요. 차에 타는 재민 씨. 차가 출발하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혼자 남은 빈 병실이었습니다. 석 달간 함께했던 공간. 텅 빈 침대, 정리된 병실.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 가요, 재민 씨. 행복하세요. 침대 시트를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편지였습니다. 은정 씨께 석 달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은정 씨는 제게 간병인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은정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은정 씨 말대로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은정 씨예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멋진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사랑했습니다. 유재민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재민 씨, 저도 사랑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으로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가방을 챙겨 병실을 나섰어요. 안녕히 가세요, 재민 씨.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간병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딸아이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했어요. 엄마 덕분이야. 고생 많으셨어.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예전보다 밝아진 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원동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유재민 사원이 화제입니다.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 재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회장의 차남이 현장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여의도 물류센터에서 배송 업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며 박수를 나르는 재민 씨였어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기자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나요? 과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누군가 제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지한 표정의 재민 씨였어요. 예전에 방황하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TV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잘하고 있네요, 재민 씨. 정말 변하셨어요. 다행이에요. 뿌듯함과 그리움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서랍에서 1년 전 편지를 꺼내 조용히 읽었어요. 다시 넣었습니다. 저도 잘 살고 있어요, 재민 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배정됐어요. 70세 남자 환자, 뇌졸중 재활. 파일을 들고 도곡동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병실에 들어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간병인 박은정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흔적으로 남았어요. 저는 54세 다시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고 재민 씨는 49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석 달간의 그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사랑은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여정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54세에 다시 느낀 여자로서의 감정. 7년 만에 되찾은 제 자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경험담을 듣고 싶어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